존중받는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 당신이 놓치고 있는 진실은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했지만 오히려 만만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면,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멀어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이 가진 단 하나의 공통점,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피해왔던 것이 사실은 성장의 열쇠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함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는 환상 말입니다. 이 환상은 좀 버려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존중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불편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원만했던 관계가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름대로 존중받으려고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는데 그 배려가 돌아오고 존중이 돌아오면 괜찮겠지만, 이쪽에서 상처받고 저쪽에서 상처받다 보면 나도 하지 말자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절이란 단어와 좌절이란 단어는 사실 잘 안 어울리는 단어 같습니다. 적절하다고 하면 대부분 좋은 의미이고 좌절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야구 선수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초반부에 좋은 공만 던져본 선수들이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 실수를 해보고 속도 상해보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며 좌절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근육처럼 단련되어서 웬만한 일에는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은 이것을 적절한 좌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적절한 분노, 적절한 불안을 다 겪어야 사람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거든요. 좋은 사람의 콤플렉스에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관계에 조금 적용해보면 사실 모든 사람의 바람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에서 매번 손해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누군가 처음 만나도 처음부터 잘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한한 호의가 오히려 적절한 관계 형성에는 방해가 됩니다. 본인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참고 참다가 말이죠. 특히 한국에서 꽤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다, 누구에게든 좋은 사람이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히 좋은 분들이죠. 자기가 못됐는데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다면 그건 완전히 도둑놈 신보인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이 잃는 게 바로 뭡니까? 내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욕구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의 피해자가 됩니다. 진짜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존중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시기에 후배들에게 어떤 불편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나중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럼 모두가 피해자가 됐죠. 가장 원만했던 관계가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부부들도 보면 조금도 싸우지 않는 부부보다는 소소하게라도 싸우고 마음도 상해보고 또 화해도 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것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환상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자의 최후는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무한테도 존중받지 말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존중받으려고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는데 그 배려가 돌아오고 존중이 돌아오면 괜찮지만 이쪽에서 상처받고 저쪽에서 상처받다 보면 아, 나도 하지 말자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분이 아주 나쁜 분이 되거나 아주 밝았던 분이 아주 어두운 분이 되는 경우를 보면 고민의 양이 적었다기보다는 고민의 빈도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뇌과학자들이나 인지심리학자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대부분 우리 뇌는 고민의 크기나 양보다는 고민의 횟수를 기억합니다. 내가 몇 번 고민했는가 아니면 내가 며칠 동안 고민했는가를 말이죠.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강인하고 잘 버티고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고민도 성찰도 100점짜리 성찰 한 번 하는 것보다 10점짜리 성찰을 10번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더 깊은 사고, 폭넓은 사고, 지혜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안 좋은 부작용이 바로 뭡니까?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업 자문을 할 때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참 좋은 분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 분에게 어떤 평을 들으시나요? 라고 물으면 두루두루 원만하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랑받는다는 식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않는 분인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리더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전할 때 조직 구성원이 반발하거나 아, 우리 사장님은 왜 그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반발감, 이런 저항감이 적절히 필요합니다. 참고 또 참는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싫은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 상황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서 이 사람에게 지적이나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아, 누군가 이야기하겠지 뭐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전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5명, 6명, 7명씩 아이를 낳았던 시대에서 지금 잘해야 1명, 2명 정도 낳는 시대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많이 집중합니다. 너무 집중을 많이 해버리니까 아이보다 아이를 더 잘 아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실패할 틈을 안 줍니다. 자녀의 실패가 본인의 상처보다 더 아프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좌절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서 상대에게 무조건 잘해주다 보니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부작용이 가능합니다. 소시오패스가 참 군침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만한 먹잇감이죠. 이런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데 멍청한 분이 아닙니다. 멍청하지 않고 성실하고 심지어 소위 말하는 지적인 수준도 뛰어나고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살고 참 좋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런데 소시오패스가 그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불량배이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뭐 뺏어갈 게 없잖아요. 이용할 가치도 없고요. 대부분 성실하고 머리 좋고 능력 뛰어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존중만 받았던 어린 시절이 문제입니다. 존중받았다는 좋은 경험도 어린 시절에 필요하지만 아, 이런 데는 나를 존중하지 않네라는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도 일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으면 평생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나 위축된 사람이 될 수 있죠. 구장 과거 아픔을 이기고 존중받는 방법. 과거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과거를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현재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내가 선의로 했는데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례한 사람이 나타나고 나름 친한 친구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고
내가 과거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좌절이 나에게 크게 다가온다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좋은 롤모델과 나쁜 롤모델을 다 한 번씩 가져보는 겁니다. 아, 저 선배처럼 해야 되겠다. 아, 저 사람처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적절한 좌절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만 자꾸 하는 거예요.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두 번 무작정 설정해놓고 무작정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도 힘들어하고 어렵고 실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다시 자기한테 아유, 저런 사람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면서 더 포기합니다. 실제로 노련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정신건강 전문의들께서 상담이나 치료를 할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긍정적 롤모델 7, 부정적 롤모델 3 혹은 조금 더 넓게 잡아서 긍정적 롤모델 8, 부정적 롤모델 2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걸 따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으로 행동이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적절한 좌절을 성장기에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좋은 행동을 따라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은 안 하고 분별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릴 때 잘 성장한 사람처럼 만들어갑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법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무례한 사람에게만큼은 나의 진심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례한 사람은 사실 누구나 만납니다. 근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그 타격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내 주위에 더 많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한 친구가 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굉장히 모멸감 느끼는 언행을 당했어요. 그 친구의 회사가 의뢰 관계라 상대적으로 약간 그쪽에 있는 직원은 자기보다 10살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젊은데 거의 반말에 가깝게 해서 상당히 상처받았죠. 그 친구가 저랑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친구,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저희가 열받으니까 그 인간 이름 뭐야? 아버지 뭐 하셔?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오히려 진정되고 저희가 열받아 있었어요. 함께 누군가 흥분해 준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던 거죠. 그 친구가 이게 분노를 우리한테 전염시켰네. 지는 이제 말짱해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무례하지 않은 친구 3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친구는 그 타격감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소주 한잔하면서 집에 갈 때 아유, 그래도 너희들한테 푸니까 나. 이제 그 자식을 완전히 용서 못해도 반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아. 너들 있으니까 고마워하고 가더라고요. 적절한 좌절 안에는 수위나 정도뿐만 아니라 외롭지 않은 상태에서 좌절해야 된다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이 과보호하시거나 지나치게 아이를 걱정하시면 아이를 외롭게 만듭니다. 내 아이 속상하게 하는 친구들도 다 보입니다.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불편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보입니다. 사실 그게 오히려 친구거든요. 친구 관계는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나한테 부지부식간에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감 느끼는 게 친구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별뜻 없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아유, 옛날에는 머리가 풍성하더니 이제 아주 민둥산 됐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남자들끼리 가끔 동창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그날 그게 되게 상처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야, 심리학자가 그렇게 사람 막 속상하게 하면 되냐라고 했는데 벌써 톤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싶더라고요. 친구들끼리는 사실 종종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그 실수를 매번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하며 그것도 심지어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건 친구 아니지만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 좌절이 싫으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야. 친구도 안 만났음 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해집니다. 어차피 부모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더 기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 좌절을 막아버리시면 이제 그 자녀는 가장 큰 좌절을 어디서 겪냐면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가출하던 어린이가 집으로부터 가출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가출을 해버리면 가출 청소년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연락해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거든요. 교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호도 양육도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과보호는 극단절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좌절이 여러분 삶에서 꼭 필요한 순간임을 인지하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으려는 환상을 버리고 적절한 좌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마음을 자포자기하게 되면 아무런 행동이나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뇌가 그걸 보고 너는 개차반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서 다시 또 그게 그 행동을 만들죠. 무작정이라도 좋으니 좋은 행동 따라하고 나쁜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과 굳이 닮지 않아도 될 사람을 적절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습관들을 따라하고 또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뇌조차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좌절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